세 번째 예가 판구주로 나오네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지진이라든지 단층, 경우에 따라서 화산도 터지는 아주 격동적인 그런 꽃의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화산의 설명하는데 판구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구조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 있었을까요? 대륙? 이동설이 있었죠? 대륙 이동설, 백연아가 주장했습니다. 꽤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네요. 대륙 이동의 증거 뭐 있었습니까? 일단 뭐 해안선 위치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민물에 사는 화석들이 동일한 화석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사암층, 석회암층, 응해암층 이런 지층들이 연속이 서로 같다는 지진 구조의 연속성도 있었네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빙하 끌고 간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모아보니까 한 곳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이다 하는 빙하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륙이동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네요. 대륙이동 원동력으로 혼자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였다고요? 멘틀 대륙설이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의 멘틀 대륙설은 뭐 어떤 증거 이런 것들 없이 혼자 짓거린 거고요. 멘틀 전체가 이제 움직인다는 반면 판구준에서 멘틀 대륙, 판구준에서 판 이동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멘틀 대륙이었죠. 다만 혼자가 얘기했던 멘틀 대륙은 아까 말했다시피 멘틀 전체에서 2900km 전체에서 일어난 거였다면 이 멘틀 대륙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연약권이죠. 한 100에서 300km 사이의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륙가 있었습니다. 세학제에서 판이동 원동력으로 멘틀 대륙 말고도 추가로 플러스 알파 더한 게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플룸. 아니요. 판이동이 원동력이에요. 플룸은 판하고 상관없죠. 해령이 이제 높게 솟구시다 보니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해구, 서울대에서 잡아당기는 그 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평양판이라든지 나일판은 굉장히 이동 속이 빨라요. 1년에 거의 한 10cm씩 이동해요. 반면 남아메리카판 이런 것들은 1년에 1cm 정도밖에 이동 안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 외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면 아래의 지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해령이라든지 해구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다 보니까 해저 확장설이 나왔네요. 해저 확장설은 꽤 다양한 증거가 있었죠. 해령을 경계로 대칭적인 해저 지각 나이라든지 표적물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정자기, 역자기가 서로 대칭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판 구조로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 화산, 단층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았다 했죠. 판 내부에서도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 구조에다가 최근에는 뭐가 플러스 알파 됐다고? 플룸 구조. 플룸 구조로는 알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플룸 구조로서 우리는 판 내부에서 화산 터지는 열점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 구조에서 발산 경계가 있었네요. 수렴형 경계도 있었고요. 보조형 경계도 있었습니다. 수렴 경계를 조금 나눠보면 서빅형 경계, 해양이 부딪히다든지 해양 대륙이 부딪히면서 한쪽이 해구를 가지고 서빅에 들어가는 경우, 반면 대륙 부딪혔을 때는 충돌 경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서빅형 경계였죠. 지진 터진다 했습니다. 발산 경계에서 터지는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서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났네요.
천발진의 경계가 대략 한 70km, 중발진이 한 300km, 신발진은 한 700km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돌 경계에서는 천발과 중발 정도까지만 소개되고요. 도정 경계 천발진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화산 터지네요. 화산 경계 화산 터지는데 이때는 꽤 온도가 높은 고온의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는 거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옆으로 잘 퍼지 타입이죠. 순상 화산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비병 경계에서 화산 터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격렬한 폭발을 가져오는데요. 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안산암질이 훨씬 더 많았다 했습니다. 이 안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충돌 또는 보존 경계에서 화산 터지진 않거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형들이 있었네요. 발산 경계에서 나온 지형들 뭐 있었나요? 해령, 열곡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서비평 경계에서는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펼쳐지거나 스폭산맥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충돌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대규모 스폭산맥을 만들어 냈더랬죠. 보존 경계에서 나오는 지형들은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발산 경계에서 나오는 단층은 주로 정단층 위주였죠. 반면 수렴의 경계에서는 역단층 위주가 주로 나온다 했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됐나요? 네. 다음 앞에서 우리가 판 구조론 1대도 공부했겠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내용이라든지 고2의 지하고원도 많이 공부해봤습니다. 특히 판 구조론은 고체지구의 뭐 집합판이에요. 고체지구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이 모아놓은 게 판 구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호 아래 뭐라고 쓰셨어요? 뭐 말합니까? 호에서 호상열도요. 그 아래 스콕산맥이요. 이 스콕산맥이 안데산맥이죠.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 열도가 있겠고 뭐 알루산 열도가 있겠고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충돌 경계의 대표적인 스콕산맥이 뭐라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 터지면 이제 이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야. 잠깐만 안타깝긴 아니죠. 그 동네 화산 터지면 참 곤란하죠. 시백의 크고 작은 판인데요. 혹시 판 이름들 아는 이름 뭐가 있습니까?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예. 아프리카판, 나즈카판, 뭐 예,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뭐 등등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지역을 보고 이 지역이 어느 두 판 중에 두 판 이름을 알고 모이는지 멀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요즘에 서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쪽 판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필요하다면 북대서양이에요. 이쪽 판 이름 뭐겠습니까? 대서양이면 어느 쪽의 유럽입니까? A하고 B 중에서 누가 유럽입니까? B가 유럽이죠. 여기가 유라시아판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아메리카판이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늘 이제 뭐 서진의 예능 프로그램 하는 와중에 뭐 그 아이슬란드라는 동네를 좀 구경시켜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은 지구과학 선택을 안 했는데요. 물리화학 수능치겠대요. 와, 멋지시다. 물원 화원 치겠대요. 토마토 처리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 동네가 뭐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온다 하니까 뭐 자기도 이제 고1 때 배워놓은 바가 있으니까 아 땅이 자꾸 넓어지고 있는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판이 자꾸 벌어지면서 그죠? 새로운 가상경계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넓이가 자꾸 넓어지고 있다. 예. 근데요 조금 화산섬이다 보니까 뭐 심한 우리 뭐요? 이거? 화산섬이다 보니까 얘가 풍화에 약해요. 파도 치고 하면서 화산섬이라는 건 쉽게 약해요. 글쎄요. 더 땅이 넓어질지 이쪽 부분이 침식당해서 좁아질지 글쎄요. 자, 뭐 요 정도 베이스면은 여러분이 한번 더 짜잘짜잘하게 읽어보면서 특히 서술형 문제라든지 뭐 창의력 문제, 발전 문제 이런 것도 좀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70몇 쪽이야? 67쪽까지가 돼 있네요. 예, 67쪽 보면은 도시광상이라는 이름이 보여요. 도시광상. 광물질이 밀집해 있는 그런 건데요. 암석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쾌적광상, 화성광상, 변성광상. 그 외에 새로이 나온 용어가 이제 도시광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핸드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꽤 중요한 금속 원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쓰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소개되고 있죠. 거기까지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뭐 말하다시피 나중에 친구들끼리 서로 문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예, 예.